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USMBC 토크쇼 뉴스앤이슈 김주희입니다. 민선 8기가 임기 반환점을 맞았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지난 2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방향을 재설정하는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 방송에서는 한 달 동안 동부권 지자체장들을 모시고 민선 8기 지난 2년 동안의 성과와 과제를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첫 순서로 순천시의 노광규 시장을 만나봅니다. 순천시는 현재 생태정원 문화도시 조성, 국립의대 유치, 차세대 공공자원화 시설 조성 등 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요. 민선 8기 전반기 순천시의 성과와 과제 그리고 후반기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광규 순천시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민선 8기가 벌써 2년이 지났어요. 예. 인사 말씀과 더불어서 소회부터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 영혼을 다 갈아 넣어서 일한 지난 2년 같습니다. 네, 아직도 절반이 남아 있어서 앞으로 시정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심이 많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시대가 너무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지금 잘 준비해 놓지 않으면 앞으로 또 미래를 열어가는데 힘이 들기 때문에 조금 고되고 힘들더라도 일을 잘 해서 이런 걸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쩔 때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소리 안 나올 텐데 일을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기존의 기득권들과 또는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들이 생기고 그래서 참 고단하긴 합니다. 그래도 앞으로 열심히 2년 동안을 해나갈 그럴 생각입니다. 뭐 지금까지 시정의 방향성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렇습니다. 네. 최근 프랑스 출장 다녀오셨어요. 네. 이번 출장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정리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사실은 순천이라는 도시가 생태를 기반으로 해서 정원박람회도 하고 했지만 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더 큰 부가가치를 만들고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는 그렇게 크게 박수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어찌됐든 이 국가정원을 중심으로 한 우리가 펴는 생태도시 전략들을 어느 정도는 중앙정부와 기업에서 또 인정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미래를 열어가는 데는 요즘에 시대적인 화두들이 이 젊은이들이 어떤 걸 원하고 있고 어떤 것들이 부가가치가 더 높을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생태도시에 플러스 대해서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을 고심했던 게 이제 문화 콘텐츠 산업이거든요. 네. 제가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녔는데 이번에 안시에 가서 다 100%의 우리가 원하는 구상들을 거기서 보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이 도시가 추구하는 결과를 보니까 우리도 가지고 있는 여러 자원에서 잘 전략을 펴면 오히려 미래에 훨씬 더 젊은이들과 또 지역민들 또 수도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박수받을 수 있는 글로벌한 국제도시로도 갈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제 이거를 전략을 잘 펴서 소화시키고 이거를 적절하게 잘 배치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죠. 그러면은 이제 프랑스 안시에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을 보셨어요. 네. 이제 순천시는 올 가을 겨울 사이에 네. 이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있는데 많은 아이디어를 받아오셨습니까? 많은 아이디어를 받아왔습니다. 이제 사실은 우리가 어디에서 벤치마킹을 했다 그래서 그대로 따라하는 것들은 경쟁력에서 영원히 이등밖에 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건이 훨씬 좋고 또 그동안 준비해 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규모를 처음부터 그냥 엄청나게 크게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알차고 단단하게 그러나 미래의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해갈 그럴 생각입니다. MBC에서도 많이 좀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울 부분이 있으면 많이 네. 돕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 안시 이야기 한 가지만 더 네, 여쭤보고 네. 이제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프랑스 안시라는 도시 자체가 순천시하고 유사한 점이 참 많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는 알프스 산맥을 이제 뒤에 두고 거기에서 흘러내린 빙하로 그 맑은 호수와 함께 천혜의 자연 경관을 가진 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은퇴를 하고 가장 살고 싶은 도시 1위가 안시입니다. 네. 뭐 저도 처음 가봤습니다만은
독일의 프라이부르크하고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독일 프라이부르크는 세계 환경 수도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에너지 분야에서 굉장히 독보적인 여러 가지 시험을 하고 또 그런 데에서 특화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바로 그 아름다운 산과 호수 그리고 주변 경관을 이용한 데다 거기다 문화 콘텐츠를 입힌 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 이 두 도시의 특징들을 잘 절묘하게 조화롭게 엑기스만 뽑아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지혜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아마 우리 직원들 갔다 온 다음에 일이 줄어든 게 아니고 일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긴 합니다만은 우리하고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자원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미래의 수를 냈기 때문에 우리도 아마 참고할 만한 것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말씀 듣고요. 이제 지역의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최대 현안이죠. 민선 8기 이후 지역에서는 순천대 의대 유치 문제가 가장 큰 현안으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님께서는 순천 지역구 도의원들과 공식적으로 만나셨어요. 네. 의대 공모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다고요? 도의원들뿐만 아니라 이제 국회의원들하고도 만났거든요. 그런데 도의원들하고는 이게 전라남 도가 공모를 강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도의원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의과대학 문제부터 비롯해서 지금 도하고 서로 간에 연합하고 연대하고 또 풀어야 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만났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전남도가 현재 의대 공모 신청을 위해서 이제 용역 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를 현재 진행 중이고요.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까지 최근에 선정을 했어요. 뭐 이제 진행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만약에 순천대가 끝까지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 전남도의 행정행위가 절차적으로 유용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무효라고 봅니다. 정치적으로도 법적으로도. 가장 쉽게 결혼식 생각해 보면 되거든요. 아니 결혼식장에 신랑과 신부가 다 들어와야 결혼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어느 한쪽이든지 간에 결혼식 싫다고 그러면 그 결혼식 안 되는 거죠. 아무리 광고 많이 내고 아무리 좋은 예식장 예약해 놓는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지금 전라남도가 강행하고 있는 것들은 조금 섭섭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달리는 일은 일반 기업체를 유치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이거를 공모라는 건 한쪽은 지고 이기고 이렇게 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는 전라남도가 권한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정부에서도 명시적으로 공모를 해서 한 대학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라고 얘기도 안 했거든요. 근데 대통령 말씀과 총리 말씀을 조금 곡해해서 확대 해석해서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지금 이 일이 시작돼서 이 엄청난 일이 생겼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체면은 조금 구겨질지 모르지만 도 전체의 사정을 감안했을 때 전라남도는 공모 절차 철회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경상북도처럼 조금 지혜롭게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공모 백날 하면 뭐합니까? 순천대가 끝까지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반쪽짜리 이런 공모 결과를 교육부가 받아들여 줄 것이냐라는 부분도 사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수용 안 하죠. 왜냐하면은 그 대통령과 총리의 말씀하신 내용들을 유심히 좀 뜯어보면 네. 합의가 가능해서 단일화니 될 수 있으면은 단일화는 한번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보라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단일화에 대해서 순천만이 아니고 여수, 광양 할 것 없이 소위 동부적 7개 시군이 의견이 같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거는 도가 원하는 것처럼 올해 여기 하고 내년에 저기 해줄게 이런 식으로 기업을 분배하듯이 이렇게 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한 군데만 해서 공모해서 온다 그러면 위에서 그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10억이나 되지 않습니까? 10억이 적은 돈입니까? 아니 지금 2021년도에 의과대학이 필요하냐 안 하냐 때문에 해놓은 용역 결과 있지 않습니까? 네. 왜 그건 내지 뭐하러 지금 이렇게 무리해서 한답니까? 그것도 2억 7천이나 들여서 한 것인데.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전라남도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왜 직업 공무원들과 선거직으로 뽑은 사람들이 따로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부터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도민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공무원들 일하기 편하게 이렇게 이걸 하라는 것이 아니라 비록 조금 힘들고 가시밭길이고 돌부리에 처여서 어디가 깨지고 이런 한이 있더라도 새 길을 찾아서 전라남도의 경쟁력을 좀 더 높여달라는 얘기거든요. 네. 아니 그런데 편하게 그냥 공무원 맡겨놓으면은 거기에서 알아서 해주니까 고단할 일이 없잖아요. 이거 생각하다가 너무 쉽게 생각하다 이 엄청난 지금 벽에 직면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권한이 없고 또 한쪽만 해갖고 갔을 때는 정부에서 인정해 줄기가 만무하죠. 참고로도 저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최근 교육부의 워딩대로 보면은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현재 일체 입장 변화는 없다. 네.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내용도 없다라는 워딩이 네. 있었어요.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대통령께서 원래 2,000명을 증원을 해서 의사수 부족을 해결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1,550명 정도, 그러니까 1,500명 정도가 최종적으로 의과대학을 가지고 있는 각 대학에서 신청한 정원이거든요. 그럼 나머지 정원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 문제의 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 문제는 대통령께서 고도로 판단해야 될 정책적 문제입니다. 특히나 국민의 생명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한 객관적 데이터, 민심, 여러 가지 시대적인 흐름 이런 것들을 봐서 결정을 해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대통령께서 아직 신설의대에 대한 지시를 안 했다는 얘기로 들려지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그럼 어떡할 거냐? 2026학년도 신입생을 받아야 의대가 이제 진행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은 대통령께서 이왕에 의사수 부족도 얘기를 하셨고 전라남도에 의과대학이 없는 것도 인정을 하셨으니 이제 의사 정수로 의료계하고 부딪힌 문제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면 저는 나머지 2,000명에서 빈 그 인원을 가지고 신설의대를 검토하라고 저는 지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과연 누가 대통령께 이 말씀을 드려서 결심을 얻어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야권에서 압박만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여당도 이용하고 또 대통령이 이런 결심을 하실 수 있도록 굉장히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가 말씀을 올리고 그래야지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최근 민주당 내에서 이제 김문수 의원 순천 지역구, 네. 그다음에 이제 목포 쪽에 이제 김원희 의원이 최근 특별법을 각각 발의를 했어요. 이제 이 의대 유치 문제가 이제 정치권으로 옮겨 붙는 모양새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이 앞전 국회 때도 그랬거든요. 양쪽에 예. 법들이 두 개 나와서 지역구를 한 분은 목포에 두고 한 분은 뭐 순천에 뒀으니까 자기 정치적인 앞날을 위해서도 안 낼 수는 없었겠죠.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이보다 우리는 조금 더 발전된 정치 지형을 기대하고 있거든요. 예. 사실은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와 똑같거든요. 그러면 도에서는 공모로 이제 동서를 분리해서 이렇게 싸우게 만들고 국회의원들은 따로따로 지금 특별법을 내 가지고 다투고 있고 또 우리 지역 국회의원은 목포대학에다 자료 요청을 해가지고 지금 이거는 무례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듣고 있고 이거는 결국은 정치의 번영의 문제하고 조금 거리가 멀어진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호남 정치의 한계만 드러내고 이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목포에 김원희 의원이 먼저 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가만히 아이고 당신은 잘합니다. 그리고 보고 있을 수만 없을 거예요 아마. 예, 상대성이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호남 정치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지혜를 발휘해서 다른 지역에서 봤을 때 늘 저렇게 분열될 모습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야 저렇게 뭉쳐서 말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 순천시가 동부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어요. 네. 뭐 압도적으로 이제 순천 의대 유치 여론이 높았는데 이제 전남도 의대 행정에 대한 반발 여론 이 부분이 계속 확산하고 있다라는 그런 조짐들이 좀 느껴져요, 많이. 이게 네. 지역을 위해서는 양쪽 지역 전부 다 손해가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참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고민스러운 부분일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여론조사를 우리가 해보면서 왜 했느냐 하면 자꾸 전라남도 고위공무원들이 이 보도되는 언론인의 입장과 실제 민심은 다르다고 계속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되게 궁금했거든요. 이 내용이 도대체 이쪽에 동부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이 도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 했는데 결과를 보고 저희들도 놀랐어요. 이렇게나 높은 비율로 나왔지 않습니까? 네. 예컨대 예를 들어서 근데 따지고 보면 그동안의 전라남도가 자 도청도 목포 뭐 무안하고 있지만 경계에 있고 도경찰청 도교육청 소위 힘 좀 쓰고 좋을 만한 것들은 다 서부 지역에다 배치를 했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영원함 지역 감정을 얘기할 때 어떻게 됐느냐? 결국은 공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위 먹고 살만하고 거기에 발전할 동력을 만드는 것들은 다 영남에 있고 사람들마저 그쪽 사람들 쓰게 되니까 그 박탈감에 의해서 호남인들이 되게 이거에 대해 저항했거든요. 그러듯이 지금 도 행정 자체를 여러 가지로 보면 결론적으로 모든 시설들이 한쪽으로 쏠려 있고 의대와 대학병원마다 서부로 가져간다? 이거에 대해서 못 받아들인 것 같아요. 우선 감정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객관적인 의료 지표에 의하더라도 인구도 많고 네. 산업단지도 여기 다 있고 대학병원이 3차 병원까지 거리도 멀고 이런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결국은 이 정치 논리로 이게 또 어느 쪽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다가 보니까 동부에 있는 7개 시군이 아마 똘똘 뭉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도정에 대해서 이렇게 물론 이 의과대학 문제뿐입니다만은 이렇게 불신을 깊게 하고 있는지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도지사께서도 또 정치하는 우리들도 앞으로 눈여겨보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천으로 의대가 유치됐을 경우에 이제 의대, 대학병원 등 이 시설 부지 부분이 있어요. 이제 이 시설 부지에 대해서 지금 기존의 입장은 이제 순천 신대지구 네. 쪽을 이제 염두에 두고 계신다고 이제 말씀을 여러 언론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강조를 하셨었는데 어떻습니까? 조금 유연해지셨나요?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니, 요 부분이 저는 크게 이렇게 논란거리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순천, 여수, 광양, 하동까지가 다 포함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경제적인 카테고리가 지금 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설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의료부지도 정해진 것이거든요. 예. 지금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광양에 있거든요. 네. 그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데 배후도시는 신대에다 만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가 세 도시의 삼각형 꼭지점에 제일 딱 가운데 있는 지점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외국인 학교 부지, 의료 부지가 있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너무나 당연하게 경자청 배후도시에 있는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청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신대 의료부지가 비어 있으니 저는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가 이의 없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조금 이견이 있는 걸 보니까 이 부분은 일단은 의과대학을 유치하는 것들을 먼저 풀어내면서 지역에서 조율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런데 순천시장이 순천에 있는 그것도 법으로 정해져인 그리고 우리가 이제까지 묵시적으로 동의해 놓은 신대 의료부지를 빼놓고 다른 지역을 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또 다른 논란거리가 저는 안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2021년도에 전라남도에서 했던 그 국립의대의 유치 문제 용역 안에 FGI라는 걸 했는데 그 안에 우리 동부 지역을 꼬집는 대목이 나옵니다. 네. 그게 바로 지역 간의 여기도 역시
갈등 때문에 안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 아, 영역에 그런 내용이 예, 들어있습니까?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FGI에. 그래서 이걸 우리는 굉장히 조금 아프게 듣고 우리가 지역에서 경제 활동이라든가 정치 활동을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새 도시 이렇게 찢어져 가지고 지금식의 경쟁을 하는 것들은 이 비수속도로 변하는 시대에 대응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사실은. 예.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남권 의대 신설에 있어서 이제 공정한 선정을 위해서 현실적인 대안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현실적 대안 뭐라고 저는 보십니까? 지금도 공모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경상북도가 우리보다 먼저 이 문제들을 해결했는데 거기도 안동대와 포스텍대가 두 개가 굉장히 경쟁을 했습니다. 이게 경북도에서는 아주 좀 지혜롭게 문제를 풀었습니다. 경북도지사한테도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거기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안동대학교는 일반 의대를 신청을 하고 포스텍은 아무래도 연구 중심의 의대를 가더라도 여러 가지 지금 의사들이 또 해야 될 일이 단순하게 진료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위에다가 이 얘기를 했고 이번에 대통령께서 방문하셨을 때도 경북지사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두 군데를 다 이렇게 좀 기능과 역할을 다르게 해달라고. 마찬가지로 전라남도도 서부 쪽에는 섬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여기는 중요한 게 기동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컨대 신안에 있는 어떤 섬에서 어르신 한 분이 뇌출혈이 왔다? 언제 병원선이 가고 앰뷸런스가 언제 갈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닥터 헬기가 가서 빨리 그분을 싣고 3차 병원으로 옮겨야 되거든요. 근데 전남 동부 지역은 상황이 조금 다르잖아요. 여기는 인구와 산업단지와 여러 가지를 봤었을 때 소위 얘기하는 의료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일반 의대로 문제를 푸는 게 맞거든요. 네. 그래서 목포를 중심으로 한 서부 지역은 공공의료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네. 또 순천을 중심으로 한 전남 동부 지역은 일반 의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를 푸는 게 저는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라남도가 지금이라도 고등교육법에 정한 권한이 없음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다소 혼란 상황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양해를 구한 다음에 의과대학을 성격이 다른 의과대학 두 개를 중앙정부에 딱 건의를 해서 이 문제를 푸는 게 가장 갈등도 적고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동부권 같은 경우는 일반 의대 네. 그리고 서부권 같은 경우는 공공의대. 공공보건 의료 대학으로 이제 방향성을 잡고 양쪽에 다 대학을 그렇습니다. 유치해 보자라는 네. 취지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공공보건 의료대학 같은 경우는 특별법이 만들어져야지 가능한 그럼요. 겁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에 전남에 있는 뭐 김원희 의원이든 아니면 우리 쪽에 동부 쪽에 있는 의원이든 간에 그건 합의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쉽게. 지금도 뭐 따로따로 법도 내는데 공공의대 법 만드는 거야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또 국회가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그렇게 어려울 거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의대 관련해서 말씀 나눠봤고요. 이제 순천만 국가정원 관련해서 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해 열린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대성공을 거뒀어요. 이제 순천만 국가정원이 에버랜드보다 더 많은 관람객이 다녀갔다는 최근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더라고요. 이게 좀 웃어야 됩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저희들은 박람회를 치르면서 이제 숫자를 헤아리는 것들이 박혀 있는 경관정원이라든가 또 오천 그린광장, 그린 아일랜드에서 갖가지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다 같이 포함해서 이제 숫자 계산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숫자들은 이것을 하고 있는 문화부에서 거점들이 따로 있습니다. 이거를 네. 카운팅하는 그것에 의해서 이제 객관적으로 숫자를 발표했는데 이제까지는 영일 에버랜드가 부동의 1위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180만 명 이상을 제끼고 순천이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도 작년에 시비거리들이 다소 뭐 반대쪽에서는 있고 그러는데 이제 객관적으로 그런 얘기가 필요 없게 된 거죠. 이거는 역사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영인 에버랜드만 하더라도 수도권에서 제일 가까운 데 있잖아요. 그리고 1등부터 이번에 5등까지를 보시면 뭐 코엑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다 경복궁이라든가 다 수도권에 있는 데입니다. 그러니까는
여기를 올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2,500만 명 이상이 있는 데에서 숫자가 카운팅 된 거거든요. 근데 이 남도까지 올라 그러면은 일부러 와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를 제압할 수 있는 콘텐츠와 완성도 이런 것들이 있어야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향후에 우리가 지역의 경쟁력으로 주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해답도 알려준 아주 기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로컬 콘텐츠의 모범 사례라고 이렇게 칭찬을 네. 한번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 며칠 됐죠. 2, 3일 됐죠. 지금 네. 어제 그제니까요. 뭐 다른 방송사에서 고향 이제 킨텍스에서 한 건데 네. 여기에서 이제 각 지역 로컬을 시들다 보니까 각 지역에 뭐 부스도 설치하고 다 홍보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뭐 오세훈 시장, 뭐 경기지사 할 것 없이 모든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장 다 국회의원들이 모인 데서 저도 뜻밖이었어요. 이분이 써주는 원고를 읽지 않고 서울에 지금 정원박람회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오세훈 시장이 직접 실국장들 10여 명을 데리고 가서 순천을 벤치마킹해서 만든 것이다. 그걸 신사유람단처럼 온 것이다. 자기는 깜짝 놀랐다. 서울이 이제는 서울이 아니라 지방에 바로 뒤집힐 수 있겠다는 위기감이 있었다. 그래서 자기가 여러 군데 얘기를 하고 또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해서 언론에서도 주목했었고 자기들도 올해 그걸 만들어 봤는데 벌써 지금 300만이 왔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또 제 얘기까지 해서 저는 두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그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인이기 때문에 호남의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인 의미의 발언일 수도 있지만 전반적인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진짜로 우리한테 배웠고 이분이 오늘 처음 얘기한 것만 아니라 앞전에도 서울을 정원도시로 만들 때 순천의 정원박람회를 보고 배웠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수도 서울에 있는 수장이 우리 순천을 얘기할 정도로 만들어준 공직자들 그리고 시민들에게 이건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생태가 이렇게 경제를 견인함으로써 이제 지방 소멸을 극복하는 해법이 될 수 있다라는 이제 지론을 갖고 계신데 이제 그게 이제 구현이 되는 게 이제 정원문화도시 K 디즈니 순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K 디즈니 순천에 대한 이제 그림이 올해 초하고 다르고 지금 현재 시점이 좀 다르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제 기본 골격은 비슷하게 잡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해외 연수도 가보고 네. 또 기회발전 특구가 우리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문화 콘텐츠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됐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로서도 이제 이걸 다듬어서 축을 힘을 어디에 좀 더 쏟아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 전환이 조금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제 조직 개편을 해서 7월 달에 인사를 할 건데 우리가 문화 콘텐츠가 말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디즈니랜드 하면은 얼른 알아먹습니다. 아, 미국에 있는 그 큰 디즈니랜드 하는데 이 디즈니랜드가 되기 위해서는 뒤에 수도 없이 그동안에 만들어낸 창작물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설명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회발전 특구로 해서 중앙에서 옮겨오는 기업들에 대한 세제 혜택도 이제 확정이 됐고 또 순천대학교는 글로컬 30으로 해서 이제 학생들을 길러내는 한 축을 이제 담당하는 구도가 형성이 돼 있고 우리들도 이번에 안시라든가 이런 곳을 가서 문화 콘텐츠가 어떻게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한 데다가 네. 특히나 해외 기업들도 우리에게 와서 자리를 잡을 수 있겠다는 것들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중앙정부도 문화부 한 부서만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부서 이번에 산업자원부가 기회발전 특권을 해줬기 때문에 네. 이런 여러 가지 부서들을 종합적으로 이게 컨트롤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적 역할을 하게끔 이 조직을 재편해 가면서 방향의 축을 잡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좀 생겼습니다. 네. 뭐 여쭙고 싶은 질문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시간을 조금 예. 나눠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순천 공공자원화 시설 쪽으로 얘기를 한번 넘겨볼게요. 예. 순천시 너무 중요한 현안이기도 하고 머리도 아프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이제 연양대를 최종 확정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여전히 하지만은 반대에 대한 이런 여론들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일부 반대 집단에서는 이제 행정소송도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 문제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신지 들어보겠습니다. 소송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신다고 하니까 그건 어쩔 수 없죠. 네. 이거는 아시다시피 이번에 우리가 감사를 받았어요. 이분들이 주민감사 청구를 해서 14가지를 했는데 11가지가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주장하는 게. 3가지가 이제 우리가 좀 들여다볼 만한데 그중에서도 2가지는 하나는 그 입지선정위원들 명단 정도는 공개할 수 있는데 왜 활동이 끝났기 때문에 이건 왜 안 하느냐. 이거는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이 정도는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가 하나 있었고요. 다른 하나는 입지선정위원들이 이 장소하고의 거리를 따졌을 때에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이 앞으로 조금 필요할 것 같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굉장히 지금 주목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발췌만 해가지고 막 지금 받겠다 하는 게 경관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경관에 대한 심사는 너무나 당연하게 주변에 국가정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안 들어갈 수가 없죠. 거기에 오타가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보니까 우리들 자료들이 제공해 준 것 때문에 녹취록은 있는데 제공해 준 것들이 조금 속도가 늦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중요한 건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판단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행정소송이 되면은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요. 참고로 네.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서 사법적 판단이 나온 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뭐 조작을 했네 어쨌네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된다. 그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미 사법적 처분이 서산에서 이미 나와 있어요. 네. 여기에서 여러 항목들 평가 기준표가 뭐 조작됐니 어쨌니 하는 주장이 거기도 똑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반대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사 결과도 곧 나올 텐데 이제 이거를 정책인 색깔을 딱 빼고 나오면은 머리를 맞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머리를 맞대서 해외 사례들도 의원들도 가보고 또 우리도 가보고 해서 확인한 게 너무 많거든요. 다이옥신하고 폭발 위험성은 다 웃어버리거든요. 외국에서도 과학기술이 이렇게 발달된 데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거를 기계적인 반대보다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미래 세대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지혜롭게 어떻게 사후 활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 가면서 이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이걸로 덕을 보려는 정치 세력들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맞닥뜨릴 문제들입니다. 누군가는 해결을 해야 됩니다. 누가 해결할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득은 될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한정된 시간 안에 누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치 쟁점에 장점화해가지고 득을 보려는 생각은 이제는 조금 접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거는 법원에서 취소해주지 않는 한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건 노광규 시장이 여기 찍어서 결정한 게 아니라는 것들이 속속이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그렇게 해서 노광규한테 뒤집어 씌운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네. 이제 환경적인 영역에서는 이제 앞서간 도시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도시들의 운영 사례들을 이제 저희가 차용을 해서 이제 분석을 해 보면은 이게 정말 환경적으로 유해한 것인지 유해하지 않은 것인지를 알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선진 도시들도 마찬가지고 서울도 서울 시내가 4개나 있어요. 이런 게. 뭐 하남 같은 데는 아파트 가운데 있고 서울도 그렇죠. 제가 돌아본 프랑스 파리라든가 덴마크라든가 다 시내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세네강 가운데 있고 주변에는 각종 대기업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시설이 한 20년씩 된답니다. 그런데도 그 주변에 어느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인간이 살아있는 한은 쓰레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거를 어디선가는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과학기술과 또 시대적인 흐름은 에너지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게 지금 제일 과제입니다. 다 그렇게 사용하거든요. 네.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부족했던 수영장이라든가 또는 배드민턴 전용 구장이라든가 또 어린애들 물놀이 시설이라든가 승마장이라든가
여러 가지들 지혜롭게 해결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고 대한민국 선진 도시들의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에 뒤떨어진 다이옥신이 나온다거나 뭐 폭발 위험이 있다든가 걱정하는 것은 알겠지만 이런 것으로 지금 판을 끌고 가는 것들은 전문가들이 다 웃습니다. 국내에도 얼마 전에 이 MBC에서도 중앙방송에서 보도가 됐었지만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 다 혈액검사까지 다 했는데 다이옥신이라든가 이런 거 유해물질에 노출된 흔적이 전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심을 하고 더 방어적으로는 해야 되겠지만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주장들을 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MBC 스트레이트에서 방송된 맞습니다. 내용을 말씀하시는 네.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이제 지난 5월부터 2024 순천 상생 토크 지금 진행하고 계세요. 이제 시민들과 이렇게 새로운 방식으로 소통하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처음 시행해 보시니까. 저는 의미가 굉장히 있다고 봅니다. 옛날에는 읍면동을 돌아다니면서 시정 홍보하고 민원 듣고 이랬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장애인 부분이 빠지든가 아이들 키우고 있는 그 젊은 분들 목소리가 빠지든가 문화가 빠지든가 체육이 빠지든가 농업이 빠지든가 굉장히 이런 것들이 구멍이 많이 났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가서 제 인사말 아주 짧게 하고 얘기를 거의 1시간 반을 듣습니다. 예. 이거는 향후에도 여러 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지금하고 지금까지 했던 방식과 다른 것에 대한 것에 호기심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 문제를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는 순천시 시정과 관련해서 여쭤봤었는데 이제 노 시장님 개인적인 부분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뭐 지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서요. 이제 최근에 민주당 입당과 관련한 복당과 관련한 제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 들었어요.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 잘못하면 혼날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대선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이제 서 있는 위치가 있었기 때문에 도왔고 그랬죠. 그래서 총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도 복당해 주실 수 있냐고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페널티를 무는 일반 복당은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얘기했고 이번에 총선이 끝나고도 복당 의사를 물어와서 역시 마찬가지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저는 특별 복당이면은 생각을 해보겠다고. 그런데 현안 문제가 지금 의과대학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 정부가 3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복당하면 저는 편하죠. 민주당이 뭐 눈 감고 있어도 그 일정한 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조금 고단하더라도 이 정부하고 풀어야 될 의과대학 문제부터 시작해서 지역 여러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뒤로 미루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 더 제가 집중하는 것이 시장으로서에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정치인 노광규보다는 순천시장 노광규로 더 맞습니다. 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말씀으로 복당하면 듣겠습니다. 길은 많죠. 그렇지만은 제가 조금 불이익 당하더라도 그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민선 8기 마지막으로 민선 8기 2년 반환점을 이제 돌았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앞으로 조만간에 조직 개편이 지금 계획이 돼 있죠. 그리고 맞습니다. 이제 후반기 계획도 있으실 텐데 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조직 개편은 우리가 이번에 그 정부로부터 자치 조직권이 조금 더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구 자리 만들어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순천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산업보다는 교육과 문화를 중심으로 발전되어 온 도시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시대의 흐름을 읽어 나가는데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지를 염두에 두고 조직 개편을 하고 인사를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는 연공서열도 있지만 발탁 인사를 조금 할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젊은 기운도 좀 불어 넣어주고 그리고 시대를 읽는 젊은 인재들을 키워내야지만이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후반부의 시정은 사실은 일부에서는 이제 그만큼 일했으면은 후반부에는 적절한 인심 써가면서 민심이나 좀 다독이고 하지 뭐하러 그렇게 일 열심히 하냐고 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니까 소리가 나오고 반발하고 그러지 않냐는 얘기가 있거든요. 사실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고단하고 그렇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왜 저를 시장으로 뽑았을까 이 중요할 때 무소속으로 그것도
그거는 순천 시민들께서 아마도 그저 그렇게 조용조용하게 시정하라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미래를 보고 이 시정의 기반을 좀 다져달라 이런 명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가 나아갈 방향들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더욱더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해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박람회도 끝나고 중요한 일들이 끝났기 때문에 민심도 깊숙이 들여다보면서 좀 안정적으로 시정을 운영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네. 혹시 오늘 못다한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 인사와 함께 마지막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또 동북권에 계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의대 문제로 사실은 제가 순천시장이기 때문에 나선 게 아니고 국립대학이 지금 순천대학교 하나만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학병원이 오는 게 우리 동부지역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 이런 목소리를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지해 주셔서 우선 지역 시장 군수님들 그리고 국회의원님들께도 또 지역민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따로따로 경쟁만 해서 살아남기가 어려운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역 문제들을 서로 머리 맞대고 연합하고 연대하면서 문제를 풀어야지만이 저는 장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서 있는 위치가 순천시장이기 때문에 우리 순천시의 발전과 앞으로 경쟁력을 위해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정말 혼을 다하는 그런 시정으로 보답드리고자 합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노광규 시장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관람객이 찾은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는 로컬 콘텐츠의 성공 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생태수도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글로벌 정원 문화도시를 향해 재도약하는 순천시, 더 큰 가능성과 성장을 기대하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뉴스 MBC 토크쇼 뉴스 앤이슈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